태양이 100억 년 동안 뿜어낼 에너지 전체가 단 0.1초 만에 터져나온다면 어떨까요? 우주에서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광선 분출인 감마선 폭발 현상 이야기입니다. 숫자는 단순하지만 그 속에 담긴 파괴력은 인류의 상상을 가볍게 뛰어넘죠. 조용하던 심우주 한 구석이 찰나의 순간에 태양 수조 개보다 밝아집니다. 도대체 어떤 비극적 천체 사건이 이런 비현실적인 섬광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1967년 미국 벨라 위성이 궤도에서 정체불명의 방사선 신호를 수신했습니다. 처음엔 소련의 핵실험 신호인 줄 알고 군 당국이 극도로 긴장했었는데요. 수신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신호의 발원지는 지구 지상이 아니었습니다. 지구 바깥, 까마득한 아득한 성간 공간에서 날아온 비명이었던 거죠. 냉전의 감시망이 뜻밖에도 인류 최초로 감마선 폭발을 관측한 순간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초신성 폭발도 무섭지만 감마선 폭발은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에너지를 사방으로 흩뿌리지 않고 한 곳으로 밀집시켜 분사하기 때문이죠. 마치 우주급 레이저 포탄처럼 에너지를 가느다란 줄기로 쏘아보냅니다. 그래서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 건너편까지 순식간에 관통해버리거든요. 만약 이 에너지가 사방으로 퍼졌다면 결코 지구까지 닿지 못했을 겁니다. 이 Z줄기는 빛의 속도의 99.99%라는 경이로운 속도로 뿜어져 나옵니다. 자전축을 따라 형성된 좁은 원깔꽃 모양의 통로를 뚫고 솟구쳐 오르죠. Z 내부의 입자들은 극한의 압력으로 찌그러져 특수상대성 이론을 실현합니다. 방사각도가 겨우 몇 도에 불과해 가공할 에너지가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이 조밀한 에너지 Z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는지 더 깊이 파고들어보죠. 태양보다 100배 이상 무거운 거대 별이 수명을 다할 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중심부에 핵연료가 떨어지면 별은 자신의 거대한 중량을 견디지 못합니다. 순식간에 중심으로 자중 붕괴하며 극초신성이라는 대폭발을 일으키게 되죠. 일반적인 초신성과는 궤를 달리하는 우주 최악의 물리적 종말입니다. 그리고 별의 중심이 붕괴한 그 자리에 심연의 괴물이 탄생하게 됩니다. 붕괴한 별의 중심부에는 순식간에 신생 블랙홀이 둥지를 틀게 됩니다. 주변에 남은 별의 잔해들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며 회전 디스크를 만들죠. 강력한 자기장과 회전력이 만나 회전축 양끝으로 물질을 밀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별의 외피를 뚫고 수직으로 감마선 Z가 솟구칩니다. 그런데 별의 붕괴 말고도 감마선 폭발을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지속시간이 2초 미만인 짧은 폭발은 전혀 다른 시나리오로 만들어집니다. 우주를 감돌던 두 개의 중성자성이 서로의 중력에 끌려 충돌할 때인데요. 엄청난 밀도의 천체들이 합체하며 순식간에 고에너지 감마선을 내뿜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이 충돌은 시공간의 중력파까지 함께 흔들어 놓게 되죠. 이렇게 분출된 충격파는 어떤 속도로 우주 공간을 가르고 나아갈까요? 폭발 직후 전파되는 충격파는 희박한 성간 물질과 격렬히 충돌합니다. 주변에 늘어서 있던 우주 먼지와 가스 입자들을 가열하며 마찰을 일으키죠. 이 과정에서 감마선뿐만 아니라 X선과 가시광선 잔광이 함께 만들어집니다. 초기 폭발이 지나간 후에도 수개월 동안 잔광이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더 경이로운 건 이 잔광이 수십억 광년 거리에서도 포착된다는 사실이죠. 우주 반대편 끝인 100억 광년 거리에서 터진 섬광이 지구에 닿기도 합니다. 소형 망원경으로도 관측이 가능할 만큼 압도적인 빛의 양을 내뿜는데요. 그 먼 거리의 은하 전체 밝기를 순간적으로 압도해버릴 정도입니다. 우주 끝에서 날아온 빛이 지구 관측 장비에 수신되는 광경은 경이롭죠. 만약 이 거대한 폭발이 우주 끝이 아니라 우리 근처에서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은하 내부인 6,000광년 거리에서 감마선 Z가 발사된다고 가정해보죠. 우주적 스케일에서는 바로 옆 동네 수준에 불과한 대단히 가까운 거리인데요. 그 Z의 정확한 조준점이 우리 지구를 똑바로 향해 있는 상황입니다. 빛의 속도로 날아오는 이 방사선 다발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지구가 마주하게 될 첫 번째 파괴는 오존층입니다. 감마선 폭풍이 지구 대기권 상층부에 도달하는 즉시 이온화가 일어납니다. 질소와 산소 분자들이 해체되면서 산화질소가 대량으로 형성되기 때문이죠. 생명체를 보호하던 오존층의 절반 이상이 불과 수초 만에 증발해버립니다. 자외선을 막아주던 보호막이 없어지자 대기는 순식간에 무방비가 됩니다. 오존층이 뚫린 대기권 내부에서는 더 참혹한 연쇄 반응이 시작되는데요. 보호막을 잃은 지구 표면으로 태양의 치명적인 자외선이 쏟아져 내립니다. 지상과 해양의 플랑크톤이 사멸하며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무너져 내리죠. 대기 중에서는 이산화질소가 급증하면서 지구 전체를 차갑게 식힙니다. 자외선 폭풍과 빙하기가 동시에 찾아오는 기이한 재앙이 펼쳐지는데요. 이때 지상에서 하늘을 올려다본다면 기이한 시각적 변화를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던 푸른 하늘은 순식간에 기괴한 갈색과 붉은 빛으로 변합니다. 대기 중에 가득 찬 유독한 이산화질소 가스가 빛을 다르게 산란시키거든요. 황량한 외계 행성의 하늘처럼 바뀐 풍경 아래 유독성 산성비가 내립니다. 생명체가 호흡하기 힘든 환경으로 행성 전체의 시스템이 변질되죠. 실제로 이런 지옥 같은 시나리오가 과거 지구에 일어났었던 걸까요? 약 4억 4천만 년 전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말기에 거대한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해양 생물종의 85%가 자취를 감췄던 이 미스터리한 사멸 사건인데요. 일부 천문학자들은 근거리 감마선 폭발이 그 주범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갑작스러운 오존층 파괴와 급격한 빙하기 유착 패턴이 정확히 일치하죠. 그런데 우리가 속한 은하계의 안전지대에 대한 상식마저 최근 뒤집히고 있습니다. 별들이 빼곡하게 모여있는 은하 중심부는 우주적인 상극지대입니다. 별의 밀도가 높은 만큼 감마선 폭발이 발생할 확률도 기하급수적으로 높죠. 은하 중심부 근처 행성들은 주기적인 방사선 폭풍으로 생명체가 살 수 없는데요. 지구가 은하 외곽에 위치한 덕분에 지금까지 무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 관측된 실제 폭발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줄까요? 2012년 10월 9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감마선 폭발 신호가 관측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신호에 BAOAT라는 역대 최강의 폭발이란 별칭을 붙여주었죠. 무려 24억 광년이라는 아득히 먼 거리에서 뿜어져 나온 섬광이었습니다. 수천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압도적인 에너지 밀도를 자랑했는데요. 이 빛이 궤도망원경에 도달했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주망원경의 방사선 감지 센서가 수신 직후 측정 불능에 빠져버렸습니다. 쏟아져 들어오는 포화 광자의 수치가 장비의 수용 한계를 초과한 것이죠. 기록계 그래프는 수직으로 치솟았고 데이터는 일시적으로 마비되었습니다. 인류가 만든 첨단 과학 장비가 우주의 에너지 앞에 무력해진 순간입니다. 놀랍게도 이 폭발의 여파는 관측선 센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4억 광년 밖에서 날아온 에너지가 지구 대기의 전리층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상층 대기의 전자기장 스펙트럼이 순간적으로 크게 뒤흔들렸던 건데요. 보통은 태양 플레어나 지상 번개에 의해서만 요동치던 구역이었습니다. 아득히 먼 우주 건너편의 대재앙이 실제 지구 대기에 영향을 준 셈이죠. 그런데 수많은 폭발 속에서도 인류가 살아남은 데는 기하학적 운이 작용했습니다. 감마선 Z의 폭은 우주 전체의 넓이에 비하면 극도로 가느다란 선입니다. 각도가 불과 2도에서 5도 사이로 좁혀진 레이저와 같은 구조이기 때문이죠. 우주 공간에서 그 좁은 Z가 정밀하게 지구를 조준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대부분의 치명적인 Z들이 지구를 살짝 비껴 지나가 주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은하 안에는 조준축이 아슬아슬한 시한폭탄 천체가 존재합니다. 지구에서 8,000광년 떨어진 곳에 WR104라는 회전하는 별이 존재합니다. 곧 폭발을 앞둔 질량이 엄청난 볼프레이의 별 시스템에 속해 있는데요. 이 천체가 붕괴할 때 생성될 감마선 Z의 방향이 초선의 관심사입니다.
초기 관측에서는 별의 자전축이 지구를 직격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과연 이 별의 겨냥점은 정말 우리 지구를 향해 포개져 있는 걸까요? 정밀 정광 관측 분석이 진행되면서 천문학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자전축이 지구와 30도 이상 기울어져 있다는 안도 섞인 데이터가 나왔죠. 하지만 사선으로 비껴나간다 해도 Z의 외곽 여파는 잔존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년 내에 일어날 시한폭탄의 정밀한 각도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더군다나 감마선 분출을 일으키는 천체는 이런 거대 별뿐만이 아닙니다. 우주에는 초강력 자기장을 가진 마그네타라는 특이한 중성자성이 있습니다. 자기장의 꼬임이 한순간 재배치되면서 엄청난 양의 감마선을 뿜어내죠. 별의 지각이 비틀리는 자성지진 한 번에 우주 전체가 요동치게 됩니다. 성운고리 뒤에 숨어 거대한 방사선 포탄을 장전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 광선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 섬뜩한 차가움을 선사하곤 합니다. 감마선은 육안으로 볼 수 없기에 다가오는 순간까지 그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파장이 극도로 짧은 고에너지 광선들이 시공간을 차갑게 가로지를 뿐이죠. 스펙트럼 분석기에 찍히는 파장 곡선만이 대폭발의 흔적을 증명합니다. 아무런 소리도 없이 빛의 속도로 다가오는 차가운 우주의 실체인 셈이죠. 과연 인류의 첨단 기술로 이 방사선 폭풍을 막아내는 게 가능할까요? 인간이 구축할 수 있는 그 어떤 인공 차폐막도 감마선을 막을 수 없습니다. 물질의 원자핵 사이를 그대로 관통해버리는 우주적 투과력 때문인데요. 우리가 자랑하는 문명과 기술의 절대선이 우주 스케일 앞에 무력해집니다. 행성 전체를 뒤덮는 차가운 에너지 앞에 물리적 방어는 무의미한 셈이죠. 폭발이 쓸고 간 우주 공간에는 오직 차갑고 거대한 고요만이 남겨집니다. 폭발의 광풍이 한 차례 쓸고 지나간 자리는 지독하리만큼 고요해집니다. 주변에 존재하던 행성과 성간 가스들이 모두 타버린 채 침묵에 잠기죠. 우주가 가진 차갑고 압도적인 엄숙함이 온 공간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격렬한 파괴 뒤에 찾아오는 절대적인 고요는 경이로움마저 선사하는데요. 이 거대한 주기적 파괴가 우주의 외계 생명체 탐사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계 문명을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역설인 페르미 역설이 있습니다. 감마선 폭발이 은하 생명체들을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리셋 버튼일 수 있죠. 고등 문명이 발전하기도 전에 근처의 폭발이 진화의 고리를 끊어버립니다. 은하 전체가 주기적으로 방사선에 의해 소독당하는 우주적 비극인 셈인데요. 하지만 이 잔혹한 파괴 뒤에는 역설적이게도 창조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초신성과 감마선 폭발의 순간에는 금과 금속 같은 중원소가 합성됩니다. 별의 깊은 곳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중원소들이 우주 전역으로 비산하죠. 생명체와 암석 행성을 구성하는 필수 재료들이 퍼져나가는 순간입니다. 압도적인 파괴가 없었다면 새로운 행성이 탄생할 재료도 없었던 셈인데요. 흩어진 잔해들은 어두운 우주 공간에서 다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충격파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성간가스 구름들이 다시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밀도가 높아진 분자구름 중심부에서 차세대 별과 행성이 응축되어 태어나죠. 거대한 종말의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우주적 서막이 천천히 열리게 됩니다. 파괴와 재탄생이 끝없이 순환하는 순수한 우주 시스템의 한 장면인데요. 그 억겁의 순환 속에서 지구가 누리는 지금의 평화는 참으로 기적 같습니다. 은하 외곽이라는 위치와 Z의 방향을 피한 시공간적 우연이 겹쳐졌습니다. 지구는 지난 수억 년 동안 감마선 폭발의 직선 조준을 기적처럼 면해왔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푸른 하늘은 가느다란 확률 위에 서 있던 겁니다. 결국 우리가 존재하는 환경은 완벽히 차단된 안식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찰나의 평화 뒤에 숨겨진 우주의 엄숙함이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우주 최강의 폭발인 감마선 분출은 인류에게 압도적인 겸손함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아는 법칙과 통제를 벗어난 정체불명의 에너지가 칠흑 속에 넘쳐나죠. 지구가 머무는 이 짧은 침묵의 유효기간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미지의 깊은 우주는 오늘도 아무런 대답 없이 차갑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아득한 시공간 너머의 섬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다시 발사되고 있거든요.